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노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또 소중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덤이 아니라 앞으로 맞이할 또 다른 인생의 절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강은 그 무엇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약국, 마트, 인터넷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몸에 좋다는 광고 문구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알록달록한 알약들을 챙기고 잠자기 전에도 몇 알을 더 삼키면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35년간 내과 진료를 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솔직한 고백을 드리려 합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그 보조식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선생님,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자꾸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는 걸까요? 하고 눈물을 보이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거 먹으면 장수할 거라 해서 먹었는데 혈관이 막혀 응급실에 갔다 왔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7가지 보조제를 챙기셨습니다. 광고에서 본 대로 지인이 좋다고 추천한 대로 그냥 몸에 좋다니 믿고 드셨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심각한 간 수치 이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그분이 드시던 일부 보조식품이 간에 독성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순간 그분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좋으라고 먹었는데 그게 제 몸을 망친 거였군요. 여러분, 이처럼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 애완전성 검증이 약보다 훨씬 느슨합니다. 광고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부작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늘 저는 35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후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건강보조식품 3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증된 영양제는 따로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잘못된 선택으로 몸을 해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지킬 수는 있습니다. 노후 건강의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만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드시고 계신 보조식품을 돌아보시고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다는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거 먹으면 혈관이 뚫린대. 이 영양제는 젊음을 돌려준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심보다 호기심이 먼저 생기고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는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그분은 관절 통증이 심해 지인의 권유로 콜라겐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광고에서는 피부와 관절에 좋다고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먹으니 안심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 달 뒤 그분은 심한 속쓰림과 간 수치 이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정 보조 성분이 간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으라고 먹었는데 내 몸을 더 아프게 만든 거였네요. 두 번째 사례는 72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퇴직 후 건강에 신경 쓰겠다며 매일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드셨습니다. 혈관에 좋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혈액이 너무 묽어져 출혈 위험이 큰 상태였습니다. 오메가3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의사와 상의 없이 과다 복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제 와서야 깨달았네요.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군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75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마다 건강 주스를 갈아 드셨습니다. 당근, 사과, 비트에다가 인터넷에서 산 건강보조 파우더까지 넣어 드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철저한 자기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진에서 혈당이 크게 올라 있었고 체중도 빠르게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오히려 당뇨가 생겼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그분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건강보조식품은 절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과 과도한 의존은 몸을 더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조식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광고는 늘 좋다는 말만 하지만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선택을 하다가 뒤늦게 병원에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노후의 건강은 유행하는 보조식품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몇 가지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와 생활 습관입니다. 광고가 아닌 의사와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영양만 챙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러운 식사와 활동으로 채웁니다. 그 결과 병원에 들르는 횟수도 적고 삶을 즐길 여유가 더 많습니다. 노후 행복의 비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식탁 위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잘못된 보조식품 하나를 덜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내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은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간, 신장, 위장 기능이 약해져 불필요한 성분을 걸러내기 힘들고 작은 부담에도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노년기에 영양제 사용은 반드시 의학적 필요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즉, 의사가 권하지 않았다면 마구잡이로 먹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보조식품을 강조합니다. 첫째, 고용량 오메가3.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에겐 출혈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간 기능에 부담을 주는 일부 허브 추출물. 자연에서 온 것이라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셋째, 무분별한 다이어트 보조제. 심장을 자극하거나 혈압을 올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 존재합니다.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에, 칼슘은 뼈를 지탱하는데, 오메가3도 적정량이라면 뇌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이라는 점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노후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이 곧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제와 균형, 그것이 건강의 근본입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중도를 지켜야 오래 지속된다. 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신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정도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의사가 권할 때 드시지만 보조식품은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의사의 처방과 검증을 거친 것은 안전하지만 광고와 입소문만 따라가는 선택은 언제든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노후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지켜냅니다. 몸에 좋은 것이라 해도 나에게 해롭다면 단호히 멈출 줄 압니다. 그 지혜가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보조식품을 먹느냐의 선택이 바로 그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결국 건강보조식품의 진짜 가치는 많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 삶을 지켜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보조식품은 무조건 몸에 좋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과 신장이 약해져 젊은 시절처럼 부담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보조제를 섭취한다면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되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야 할 보조식품이 분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량 오메가3간을 해칠 수 있는 일부 허브 추출물 심장을 자극하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그렇습니다. 광고에서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여러분의 몸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현실의 생리학적 반응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정말 필요한 보조제는 있습니다. 비타민 D, 칼슘, 적정량의 오메가3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무조건이 아니라 검사와 상담을 거쳐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섭취해야 합니다. 즉, 균형과 절제가 곧 장수의 비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건강은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35년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몸에 좋은 것보다 내 몸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진짜 건강의 길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크게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현명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지팡이 없는 노후 스스로 걸어다니는 노후로 이끌어줍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을 지키는 건 거창한 수술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약국에서 제품을 고를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의사의 조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멈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좋은 보조식품은 없다. 둘째, 반드시 피해야 할 보조식품이 있다. 셋째,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꼭 필요한 것만 적정량 섭취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35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좋은 의도로 보조제를 먹었는데 되려 건강을 해친 경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여기서 배우고 지혜롭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후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는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